안녕하세요. 골라본 세상입니다. 오늘은 조유정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조 기자, 오늘은 어떤 소식 골라오셨나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일본이 서로 설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목을 벤다 뭐 이런 험한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발단이 된 건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신임 총리의 발언 때문이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지난 7일이었죠. 네. 일본의 하원격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中国による台湾の海上封鎖が発生した場合を問われてですね、存立危機事態になるかもしれないと発言されました。戦艦を使ってですね、そして武力の行使も伴うものであれば、存立危機事態になりうる、ケースであると、私は考えます。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이 대만 사태로 미국과 무력으로 충돌할 네. 경우에 특히 전함을 이용한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이는 일본에게도 존립 위기 사태다 이런 말인데요. 네. 여기서 이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의 무력 사태 공격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나 지역이 공격을 받아서 네. 일본이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하고요. 네. 이 경우에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 즉 미국이나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네.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과 동일한 걸로 간주해서 반격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발언이 이제 파장이 커진 게 중국이 강력 반발을 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굉장히 원색적인 비난이 나왔습니다. 네. 주인공은 주 오사카의 중국 총영사인 쇠젠인데요. 네. X에 일본어로 올린 글에서 멋대로 들어온 더러운 목은 주저없이 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예, 한 나라의 외교 사절이 주재국의 최고 지도자에게 노골적인 협박을 한 걸로 볼 수 있죠. 네. 분노 이모티콘까지 덧붙였는데 이 네. 게시물은 곧 삭제가 됐습니다. 아. 그런데 이 글 외에도 네.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다. 네. 이렇게 일본의 일부 머리 나쁜 정치인들이 이 선택하려는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일본 헌법은 차치하더라도 네.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의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네. 제2차 세계대전의 승리의 성과 중에 하나인 대만의 중국 복귀를 무시하는 것이다. 네. 패전국으로서 이행해야 할 승복 의무를 저버리고 유엔 헌장의 옛 적극 조항은 완전히 망각한 매우 무모한 시도 이렇게 썼고요. 네. 아무쪼록 최저한의 이성과 준법 정신을 회복해 이성적으로 대만 문제를 생각하고 패전과 같은 민족적 괴멸을 당하는 일을 다시 겪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국의 총리를 향해서 머리 나쁜 정치인이다 뭐 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한 거네요. 그리고 또 네. 일본의 이제 가장 아픈 지점이 2차 세계대전 패전일 네. 텐데 이걸 뭐 상기시키면서 민족적 괴멸 뭐 이런 네. 걸 당하기 싫으면 정신 차려라 이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망언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저주에 가깝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떤가요? 네. 그 중국 외교의 특징 중에 하나로 전랑 외교를 꼽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랑, 즉 늑대 정사와 같은 공격적인 외교 노선을 뜻하는 말인데 이 쇠 총영사도 전랑 외교에 앞장서는 걸로 악명이 높습니다. 네. 쇠 총영사는 2021년에 일본에 부임한 직후에 네. 중요한 의원들에게 대만 독립은 전쟁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대만과의 모든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적이 있었어요. 예. 예. 어쨌든 이번에 이 쇠 총영사의 이런 극언에 대해서 네. 일본 외무성은 강력히 항의를 했고요. 네. 하지만 중국 본국은 쇠 총영사를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中国政府已向日方提出严正交涉和强烈抗议。台湾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以何种方式解决台湾问题，实现国家统一，完全是中国内政，不容任何外部势力干涉。中国驻日外交官的个人发文，针对的是妄图将台湾从中国领土分裂出去，鼓吹武力介入台海的错误、危险言论。 뭐 쇠총 영사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중국 정부까지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중국 외교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하나의 중국이잖아요. 네. 그만큼 중국에게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가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난 2022년에 왕이 네. 중국 외교부장은 네.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중에서도 핵심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 선을 넘는 외국의 발언이나 행위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네. 지난 2023년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좀 문제가 됐는데 네. 우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대해 절대 반대하지
반대한다.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전 세계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이때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이 불용치회, 네. 즉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 음. 그러니까 이제 상대국의 대통령한테 타인의 말참견이라고 네,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렇게 네. 날선 언어로 윤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만 문제를 놓고 이제 일본과 중국이 정면 충돌한 게 뭐 이번에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이후인 2021년 12월에 네. 대만 구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의 연설에서 네.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이다. 네. 그리고 일미 동맹의 유사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네. 이 여기서 말한 유사 사태라는 네. 건 영어로 뭐 컨틴전시, 만일의 사태로 번역이 되지만 네. 뉘앙스는 좀 비상 사태에 가까운 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 외교부의 화추닝 부장조리 우리에겐 차관보급인데 네. 당시 주중 일본 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러서 항의를 했다는 건데 뭐라고 네. 했냐면 네. 잘못된 길로 점점 더 멀리 나가면 반드시 불장난을 하다가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네. 브리핑에서 네.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네. 반드시 머리가 깨져서 피가 흐를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 성명을 보는 것 같은 약간. 맞습니다. 예. 근데 일본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가 처음은 아닌데 이번에 더 파장이 큰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차이는 아베가 문제의 발언을 한 게 총리 퇴임 이후라는 점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그런 차이가 거죠. 있군요. 예, 그전에는 그럼 어땠느냐? 네.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지난해 2월에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곤란하다. 이렇게 네.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네. 이번 다카이치 총리 발언 직후에도 일본 외무성은 네. 그 발언은 총리 개인의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아사히 신문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종래 정부의 견해를 넘어선 것이다. 네. 그리고 대만 유사시에 일본이 참전한다는 의사를 보인다면 네. 중국 측을 자극해서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결국 뭐 양국의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가 됐는데 다카이치 총리의 입장에는 좀 변화가 있어요? 예, 약간 물러서긴 했는데 네. 철회하진 않았습니다. 네.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最悪のケース、というものを想定した答弁をいたしました。実際に発生した事態の個別具体的な状況に即して政府がすべての情報を総合的に判断するものであると政府の、従来の見解に、沿ったものでございますので、特に撤回取り消しをするつもりはございません。 길어서 좀 제가 뺀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반성한다는 측면에서 특정한 경우를 가정해 명확히 말하는 것은 신중히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자신의 발언을 정부의 통일된 견해로 낼 생각은 없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제 말은 조심하겠지만 생각은 바꾸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예. 다카이치는 원래 친대만 성향인 걸로 유명합니다. 네. 지난 4월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대만을 방문을 했고요. 네. 한국에서 열린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 때는 경주에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선임 고문과 25분 네. 동안 면담을 하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때도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을 했어요. 그럼 다시 얘기에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요? 일단 지리적으로 너무 가깝습니다. 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네. 이제 대만과 일본 열도의 가장 남서쪽에 있는 오키나와의 요나군이지만 너무 작아서 사실 보이지도 않는데 네. 이제 여기서 대만까지 불과 110km밖에 안 떨어져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거나 대만 해협을 봉쇄하면 즉각 오키나와 등에 있는 주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네. 출동을 해서 중국군과 직접 대치하거나 최소한 기지, 그다음에 군수품, 정보, 감시, 정찰 등 미군 지원을 확대를 하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또 저기 이제 나온 게 일본과 중국이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 네. 예, 여기도 지금 대만이랑 2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센카쿠 열도 주변이 자동적으로 중국군의 활동 반경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즉 중국과 미군의 전쟁에 일본이 자동 개입하게 되는 셈이거든요. 네. 또 일본으로서는 대만 해협을 통해서 중동산 원유의 대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경제적인 타격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늘 있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부쩍 중국의 대만 침공 얘기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다는 느낌이 네. 들거든요. 실제로 뭐 가능성이 좀 있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시나리오 그러니까 전망, 가설 뭐 이 정도입니다. 네. 이 대만 침공설은 2021년에 미국에서 처음 제기가 된 건데요. 네.
필립 데이비슨 인도 태평양 사령관이 미 상원에서 네. 6년 안에 중국의 대만 침공이 확실하고 네. 이를 계기로 미국 이 지역에서 중국이 미국의 자리를 차지할 것 이렇게 말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네. 2023년에는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이 네. 시진핑 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정보 보고를 했습니다. 네. 이 전망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방어 전략의 기본 축이 됐고요. 네. 지금 트럼프 2기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네. 지난 5월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네.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안 안보회의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침공 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작전을 연습하고 있다. 네. 중국의 위협은 실제하며 임박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 네. 8월에 대만에서 방영된 드라마 제로데이 어택인데요. 네. 중국 인민해방군의 가상 공격을 다룬 드라마인데 네. 대만의 위기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저런 드라마까지 만들었군요. 네네. 이에 대비해서 대만 정부와 군이 이제 항광 훈련이란 걸 실시를 하고 있는데 매년마다 네. 그러니까 2027년 위기 시점으로 잡아서 침공 시나리오와 대응책을 집중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벌써 11월인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네. 왜 콕 집어서 2027년인가요? 네, 그 먼저 중국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고요. 네. 중국 공산당 당대회에서 시진핑 당 총서기가 사연임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후계자한테 물려줄 것이냐 이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진핑 서기가 사연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면 적기라는 거죠. 네. 공교롭게도 지난 5일 중국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을 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지난 5일 중국에서 세 번째 항공모함인 푸젠함이 취역을 했습니다. 취역식에는 시진핑 주석도 직접 참석을 했는데요. 이로써 중국은 랴오닝함, 산둥함에 이어서 항모 3척을 보유하게 됐고요. 대만 해역과 동중국해 또 남중국해 등 근해의 분정 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섬들의 띠를 이제 제1도련선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돌파해서 원양 방어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얘기로 봐서는 정황에 가까운 이제 주장인데 네. 중국의 입장은 뭔가요? 물론 기본 원칙은 평화 통일이 기본 방침이지만 네.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미 2023년 3월에 리창 총리가 네. 중국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개혁을 수행하고 개방하는 데 전념할 거다. 아시아가 더 큰 발전을 실현하려면 절대 전쟁과 혼란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과 무력 충돌을 할 의지가 없다는 걸 선명히 밝힌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기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회의론도 네.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가 지난 8월에 위협 재고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여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은 매우 작고 네. 성공 가능성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네. 했는데요. 네. 일단 76년 동안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지 않았다. 네, 이게 네, 제일 네. 큰 이유고요. 네. 미중 양국의 핵 위협 고조 위험부터 네. 또 시진핑 그 지도부를 향한 중국 내외부의 어떤 혼란, 네. 이런 정치적 격변, 네. 또 국제 해상 운송 차질과 경제 제재로 인한 경제 재앙, 그리고 대만의 산악지형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것 때문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복잡한 군사 작전이 될 거라는 거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사실 뭐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가 좀 남의 얘기만은 아닌 게 네. 이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주한민국도 여기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주일미군과 함께 주한미군도 대만 침공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미국에서 사실 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게 주한미군의 전략적인 유연화 뭐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데 또 미국이 중국 때문에 정신없는 틈을 타서 북한이 남침을 할 거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아, 네. 예, 실제로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이 미국 국방부와 함께 이제 도상훈련을 했는데 2030년에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네.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확전이 되는 시나리오를 가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디언 타이거 TTX 보고서라는 건데요. 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일단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서 미중 간의 재래식 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네. 일단 한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이나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개입은 거부를 합니다. 네. 하지만 곧 북한이 주한미군 주요 시설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도 실시하고요. 네. 시나리오 후반부에서는 중국이 대만에 핵무기를 사용한 뒤에 북한과의 동맹 조약으로 그 한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 자동 군사 개입을 정당화합니다. 네. 이후에는 북한이 한국 공군의 저위력 핵 공격을 감행하고 네. 비무장지대를 따라 지상군을 배치해서 대규모 재래식 분쟁에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되게 무서운데요. 네, 그렇죠. 우리 정부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태가 행여라도 벌어지게 되면 뭐 입장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 이게 되게 네네. 중요하겠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이 같은 질문을 네. 받았죠. 지난 5월에 미국 타임지가 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 대만을 돕겠느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그 답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네. 이렇게 웃으며 답변한 걸로 알려졌거든요. 네.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이제 피해가긴 했지만 어쨌든 양안 간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입장을 즉각 이야기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미국 측의 압박이 계속 심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다카이시 총리처럼 섣불리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미중 어느 한쪽을 자극할 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선명하게 뭐 입장을 정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정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한국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쉽지 않겠어요. 뭐 미리 고민하고 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도 뭔가 조치를 취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오늘 기사가 목을 베겠다는 말로 시작을 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중요하고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다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 골라본 세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